우리 엄마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잘 몰라요. 엄마는 춤을 추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추는 사람이야. 나중에 릴스 한번 같이 해주세요. 릴스 애기랑. 많이 올렸어요. 티라미수 케이크가 굉장히 쉬운 게 있어요. 맞아요. 티라미수 케이크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날 보고 따라하다가 이것만 누르면 자꾸 틀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다시 엄마 따라해요. 오른손 이렇게 해. 엄마 나 힘들어요. 어머 힘들어 재율아? 근데 이거 한국에는 꼭 해야 돼. 잠깐만요. 이제부터는 네. 섬세하고 따뜻한 여성 배운정 네, 낱낱이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남편과 11살 차이가 나는 맞아요. 찐사랑. 연하. 연하.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아는 동생? 어디 식당에 갔을 때 친구 건너 뭐 축구하는 어디 뭐 동생이래. 동생이야?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그냥 뭐 이렇게 지내는 그런? 네. 왜냐면 너무 나이 차이가 나니까 완전 뭐 강제로 보지도 않고 그냥 걔 막 이런 정도였는데 저를 원래부터 되게 그 TV에 보고 저에게 가르치는 이런 게 본인도 이제 축구를 하고 교육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되게 자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하고 그렇지 가르치려면 저렇게 가르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존경심이 조금 있었는지 네.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누나로서. 네. 나를 그러다가 이제 누나 밥 먹어요? 뭐 영화 봐요? 뭐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밥도 마음이 먹자고 있었겠죠. 하지. 영화도 보자고 하지. 맞아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동생에서 약간 남자로 보이는 딱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저희 집 앞을 진짜 3, 4개월을 매일 왔어요. 매일? 나는 처음에는 또 호기심이고 누나고 하니까 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진짜 3개월을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그리고 뭐 되게 들이대요. 뭐 젊어서 아무 생각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뭐 하고 싶거나 뭐 요구할 거 있으면 딱딱 얘기하고 깜짝이야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할 정도로 되게 당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또 일할 때 있으면 연락 끊고 근데 거기에 제가 좀 말리더라고요. 야, 저거 말리지. 고수다. 고수인 거야, 그래. 연락 안 하고 그러면 얘 왜 오늘 연락 안 하지? 뭐 무슨 일이니? 바빠? 뭐 밥 먹어야 내가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살살살살 말렸죠. 그랬구나. 가볍게 이제 만나다가 헤어지겠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남편이 결혼을 막 자꾸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랐어요.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예. 나이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고 그리고 저는 이미 한번 갔다 왔고 굉장히 또 교육자 집안이셔가지고 뭐 이거 춤춘다고 이렇게 뭐야 할 정도로 좀 모르시는 분들이라 그럼 또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내가 생각은 해볼게 했는데 이제 허락 받아왔어요? 허락을 받기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한참 있다가 엄마가 한번 밥 먹자고 만나자 그럴 때 진짜 심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초강수를 두신 뭔가 거였는데. 이렇게 봉투를 들고 오면서 저희 아들 그만 만나십시오. 뭐 이런 거 막 상상하면서 물 마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나?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갔죠. 갔는데 이제 제가 또 학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 상대를 좀 많이 하니까 경환이 엄마가 아니라 학부모다. 언니 막 그러면서 막 하니까 했는데? 조금 편하셨나 봐요. 이미지를 좀 하고 있다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허락 받았을 때 제가 저희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어머니한테 무슨 생각으로 허락을 하셨냐고. 저는 절대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실 줄 알았다 아버님 이러는데 그날 봤을 때 너네 둘이 대화하는 거 보고 이게 내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대요. 현명하시네요, 네, 어머니. 굉장히 현명하게 또 네. 해주셨죠. 그리고 가정 환경을 제가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도 손잡고 지금도 팔짱 둘이 데이트를 아직도 하시고 되게 화목하시구나. 그런 부모 밑에 있으면 분명히 이 친구도 그런 면이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조금 믿음이 생기고 이제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분도 편견이 많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죠. 너무 감사하죠. 네. 세대 차이는 안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고 애 키우면서 살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이제 운전하거나 할 때 이제 차에서 음악 틀 때 보면은 서태지의 너에게가 너무 듣고 싶고 서태지의 음악을 들고 보면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 어렸을 때 정말 옛날 노래를 들려준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뭐 얼마 안 된 노래 이게 옛날이구나. 한참 활동할 때. 음악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어. 그럴 때 네.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저는 그
카톡이나 문자나 숫자 떠 있는 게 좀 불편해요. 아, 네. 빨리 답을 해줘야 되고 뭐 일 이렇게 남아있는 남아있으면은 거. 나중에 뭐 연락 드릴게요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60몇 개 쌓아놓죠. 쌓아놓고 모으는 거야 이거. 메시지가 그거 플러스가 돼 있어. 그거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읽어 그러면 뭐 나중에 한 번에 다 읽고 이걸로 해줘야 된다고 맞아, 그러길래 맞아. 와 좀 진짜 이상하구나. 아니에요. 저도 아카데미에서 제자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생일날 제가 뭘 받아가지고 저도 선물 하나 줬어요. 근데 이틀 후에 얘가 선생님 하면서 막 한참 있다, 그죠? 오, 너무나 원하던 선물이에요. 지금 왔잖아요. 제가 바로 답장을 해요. 아 다행이다. 너가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근데 또 사라졌어 얘가. 그러니까 이 복장 터져 안 나타나. 돌아버려. 그래서 이게 나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진짜. 맞아.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센 건 캐릭터고 물론 또 센 모습도 있겠지만 아까 뭐 우울증도 그렇고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가 되게 느껴지거든요. 나를 뭐 아니 내가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니고 화면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족으로 굉장한 이 동질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지금은 또. 네, 그리고 이제 말도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지만 어쨌든 네. 또 안에 또 약간의 그 굉장히 네, 여성성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크시고 네, 맞아요. 뭔가 부부싸움 같은 거 했을 때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딱 하고 그냥 쫙 깔끔하게 끝내고 갈등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푸실 것 같은데 화끈하고 활동하고 시원시원하고. 실제로 어떠세요, 실제로는? 초반에는 사실 산후 우울증을 극복을 못할 때였고 그 남편도 제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서로가 막 되게 지옥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같이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요게 화낼 포인트구나 하면 서로 이렇게 피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잘 안 싸워요. 네. 저희 남편이 본인이 잘못하면 바로바로 사과를 하고 저도 실수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맞아. 싸울 것도 한번 참자 넘기자 서로 이러니까 싸움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센 언니에서 네, 여자 우리 배윤정을 거쳐서 이제는 엄마. 예, 엄마로 가보겠습니다. 많다 네, 많다 직업도 우리 많다. 우리 아가. 너무 귀여웠었는데 그때 아가였는데 이제 몇 살 됐어요? 지금 4살이에요. 어머, 많이 컸다. 많이 컸어요. 제일 이쁠 때. 네. 대화가 소통이 되니까 제일 네네.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잘 몰라요. 아직은? 네. 그냥 춤추는 사람이라고 얘기만 해요. 엄마는 춤을 추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뭐 신경 안 써고 그냥 자기가 춤을 춰요. 이렇게 추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나중에 릴스 한번 같이 해주세요. 릴스 많이 올렸어요. 벌써? 네. 티라미수 케이크로 굉장히 쉬운 게 있어요. 맞아요. 자, 티라미수 케이크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날 보고 따라하다가 이것만 누르면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다시. 그러면 다시 하면 자, 엄마 따라해요. 오른손 이렇게 해. 이렇게 하해. 이거 좀 별론데. 그럼 다시 하려고 그러면 엄마 나 힘들어요. 엄마 나 힘들어요. 어머 힘들어 재유랑? 근데 이거 한 개는 꼭 해야 돼. 해서 올렸어. 윤정 씨가 재율이 낳을 때가 몇 살 때 출산하셨죠? 42살에 네. 출산했어요. 임신 과정은 안 힘드셨어요? 제가 시험관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가 많고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뭐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인공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시험관을 하자 그래서 내가 확률은 시험관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바로 시험관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관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번에 돼가지고 재율이를 이제 만나게 됐죠. 근데 저도 38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젊은 엄마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체력이랑 저와의 체력이 되게 다르다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금이라도 어릴 때 아기를 낳을 걸. 저도 사실은 좀 늦게 아이를 낳은 편이었거든요. 체력이 딸리면 짜증이 나고 맞아요. 우울해지고 이게 돌아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 맞아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제 아내도 조금 산후 우울증을 겪었었는데 맞아요. 아내가 만약에 산후 우울증을 좀 이렇게 겪고 있다. 남편은 어떻게 대처해야 진짜. 되느냐 좀 알려주세요 이거. 자녀를 갖는 그래서 결국 부모가 되는 과정은 함께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사실 신체적으로는 여자가 겪는 어려움이 훨씬 커요. 그쵸. 근데 그게 뭐 아이가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몸이 무거워지고 체중이 늘고 뭐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호르몬 변화가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몸이 힘든 게 굉장히 커요. 네. 이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 뭐예요? 너만 애 낳냐? 이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너만 애 키우냐? 우리 엄마는 몇 명을 낳아서 혼자 그렇지.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남편들이 네. 애기 엄마들에게 굉장히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의외로 막 네.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음. 야 나는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 너 집에서 이렇게 이걸로 싸우는 집이 너무 많아.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근데 남편 입장에서도 조금 축적되긴 한 거예요. 약간. 아니, 그럼요. 저는 네, 심지어 한 번은 그냥 꼴배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갈 데도 없는데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게 싫다는 거야. 그거 어떡해. 그럴 때는 있잖아요. 없으면 눈에 안 보여서 화가 나고. 또 화가 나. 눈에 보이지. 어디서 아, 이거 어떡해. 그래서 남자들도 굉장히 눈치를 맞아. 많이 봐서 힘들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는 거야. 그때 와 진짜 나 같아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겠다. 맞아.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이 꼭 단지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이게 호르몬의 변화와 이런 거에 맞아요. 의해서 좀 이런 양상이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환자라고 생각하는 건 어때요, 그죠?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간병한다 생각하고 네. 남편들은. 코로나에 그래서 걸리면 열 나면 열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열이 나? 혼자 걸려봤어? 뭐 이러면 나 지금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만 걸린 거 아니잖아. 뭐 이런 거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거죠. 꼭 질병의 개념은 절대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냥 사람이 좀 겪어가는 과정이라는 거를 일단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알아야겠네요.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짜증도 내고 그러니까 남편들도 힘들죠. 사실도 힘드는데요. 그래도 짜증을 낸다는 거는 나의 배우자가 제일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짜증도 내는 거거든요.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결국 이 과정을 겪고 가야 되잖아요. 겪고 가고 아내는 또 좀 회복을 할 거고 아이도 좀 커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맨날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업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상태에서 보면 애들이 유치원도 다니고요.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엄마가 힘들어하면 와서 엄마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날이 맞아. 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 과정을 좀 같이 해나가야죠. 네. 아, 기억이 나요. 너는 왜 나한테만 짜증을 내니? 했더니 와이프가 그럼 내가 누구한테 짜증을 내니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짜증을 낼 때는 너는 왜 짜증을 내니? 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당신이 짜증을 내는 거 보니 지금 많이 힘들까 보네. 아. 뭐가 너무 힘들어? 좋다. 내가 도와주거나 내가 같이 할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좀 해보시면 도움 좀 되실 것 이렇게 같아요. 말하면 또 똑똑한 척 하네 막 이럴 것 같아요. 뭐라도 꼬투리 잡긴 해요. 근데 뭔지는 알겠어요. 이해가 좀 돼요. 그리고 네, 또 제가 진짜 남편한테 고마웠던 게 애를 데리고 나가요. 그렇죠. 네. 조용히. 그건 진짜 센스 있는 거야. 그냥 애를 그러니까. 데리고 한 바퀴 돌아주고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너무 중요해요. 네. 진짜 왜냐하면 중요해요. 신생아는 아주 어린 영유아는요 24시간 풀가동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일을 딱 마치고 오면 쉴 틈이 있거든요. 근데 육아는 24시간 완전히 온 상태, 오프 상태가 없거든요. 자다가도 애가 빠지락 그러면 바로 이렇게 깬다고요. 엥 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언제나 그냥 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좀 데리고 나가주면 그때 조금 쉬죠. 지금 이렇게 또 은영 박사님께서 이 산후우울증을 좀 이겨내는 법, 남편과 아내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저는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도 제 주위에 있는데 진짜 다 지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남편한테 짜증내고 했던 게 너무 창피할 정도로 아이는 계속 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크고 이렇게 멈춰 있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진짜 1년만 버티시면 새 세상이 열립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또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호르몬이나 이런 몸의 변화도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수위를 딱 넘어갔을 때는 치료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에 너무 되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나의 몸을 내가 어떻게 못하는 면이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 병원 갔었어요. 네, 병원에 약도 가서 좀 먹고 도움을 상담도 받는 받고 것도 많이 매우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주변에 좀 선배들이나 박사님처럼 혹은 배윤정 쌤처럼 얘기해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맞아. 얘기하면 야 우리 때는 하나 등이 얽혀고 뭐 양손으로 들고 뭐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맞아요. 어디 말할 네. 데도 없어요. 맞아. 뭐 이러죠. 야 밭에 나가다 하나 쑥 낳고. 맞아. 이러면서 옛날에는 진짜 또 대단했어. 이 말까지 해요. 야 옛날에는 온수가 어디 있었어. 다 맞아. 찬물에 그때는 종이기저귀가 어디 있었어. 다 청기저귀로 종이기저귀 다. 다 청기저귀 빨고 맞아요. 삶고 야 그때 힘들었다. 도움청할 데가 없었어요. 네. 하여튼 물론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가족한테 좀 위로받고 좀 공감받고 서로 힘을 합하고 싶을 텐데 네. 요거는 좀 남편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하죠. 네. 오늘도 또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어. 우리 오뚜기님의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윤정님께서 또 멋지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내년 1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이유를 묻자 제 타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왼쪽 발목과 오른쪽 어깨에 타투가 있습니다. 처음에 왼쪽 발목에 화상 흉터가 있어서 상처를 가리는 목적으로 타투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니 예뻐서 이후 패션 목적으로 어깨에 하나 더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 타투를 보셨나 봅니다. 남자친구에게 타투라는 정신을 가진 사람을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며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부모님들이 타투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지 그 뒤로는 저를 색안경을 끼고 행동이 바르지 않는 아이로 바라보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요즘 타투도 하나의 패션이고 연예인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상반신 전체나 몸 일부를 뒤덮는 큰 타투도 아닌데 말이죠. 처음 들었을 때는 놀라고 당황스럽고 타투를 한 제 행동에 후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께 타투 있는 며느리 안 된다고 했다고 흔들리고 있는 제 남자친구한테 너무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남자친구는 타투 제거 시술을 받자고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아플까봐 겁이 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타투 하나를 보고 저의 행실을 의심하시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태도에 저도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와 대화도 잘 통하고 정말 사랑하지만 결혼을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 겁이 납니다. 박사님, 타투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건 서로 가치관이 달라 더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라고 와 이거 어려워. 고민이네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도 네, 있구나. 네. 세대에 따라 타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상견례 자리에 왜 타투 보이는 옷을 입고 갔지? 발목 같은 데는 네, 걸 원피스 보셨을까? 같은 거 입어 치마를 입어서 보셨나? 살짝 보였나 네, 봐요. 살짝 보여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뭐 네. 지워지는 거다. 뭐 네, 이런 게 네.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타투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는 이제 결국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네, 걸. 나라는 사람을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부모님까지는 그래 그렇다 쳐. 근데 거기에 흔들리는 남자친구. 이게 그렇지.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도 이제 80년생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누가 타투 했다는 걸로 저도 편견을 갖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아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를 보면서 아 괜찮은 거구나. 근데 이게 내 아들이 만약에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왔을 땐 어떨까? 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변하는 사회와 나의 인식 변화와 이게 또 내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다른 그렇죠. 일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컸을 때는 좀 더 이제 세상이 더 바뀌어 있으니까 야 절대 안 된다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이제 아내하고 둘이 밤에 대화할 때 아 그래도 없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정도는 제가 말을 할 것 같은.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몸에 있기는 한데 그게 되게 큰 안 좋은 편견인 것 같아요. 좀 어렵나?
직업이 뭐지? 뭐 이런 진짜 옛날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래, 옛날 맞아. 생각이죠. 근데 네, 네. 그 사람 인성을 판단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어머니면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타투가요. 폴리네시안들은 이게 역사적으로 용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투에 나갔다가 이기면 하나씩 전투에서 하는구나. 승리할 때마다 타투를 하나씩 새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타투는 또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야, 이게 타투가. 근데 이게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받아들이는 인식도 문화마다 좀 다른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저희는 또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네, 그런 그런 걸 시대가 했어요. 있었죠. 맞아요. 예전에 이렇게 조금 오라버니들. 형님들. 네. 그래서 조금 인식이 안 좋은데 국경도 많이 없어졌고 또 디지털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다른 문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예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인식 또는 기준이 그 속도를 못 쫓아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갭이 생기면서 네, 뭐 편견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종교에 따라서 타투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만약에 남친이었으면 상견례 자리 가기 전에 점검해 이거를 미리 꺼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충분히 그 설득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만나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이 상견례 자리에 안 나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그거에 좀 굉장히 굳은 어떤 본인들 그러면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박사님 답이 나온 거죠. 안 되는 거지. 안 나면 되는 건데. 어.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도 부모님인데 그 남자친구한테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타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흔들린다면은 결혼해서 뭔가 엄마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뭔가에 조금 그런 게 있을 때 그 중재 못하면 이건 진짜 사단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네. 더 때문에- 큰 일들이 많을 텐데.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네. 좀 불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타투라는 이 해프닝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조금 더 남자 친구분이 좀 강력하게 엄마 타투는 있지만 상처 때문에 가리기 시작해서 그렇게 생겨난 거고, 그리고 그 타투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성이나 뭐 뭔가가 이렇게 나쁘거나 그렇지 않아.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엄마한테 좀 어필을 하고 좀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 아쉬움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이제 젊은 세대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분명 있다라는 거는 그쵸.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세대는 그래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치, 그런 그리고 이제 거를 타투를 하게 된 가장 이제 출발이 상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얘도 좀 나름 아픔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약간 이제 어머니도 좀 누그러뜨려 드리고 또 여자친구의 또 입장도 좀 설명도 해드리고 또 여자친구가 그 과정에서 상처를 안 받게끔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너무 갈등이 심해진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흔들린다. 이러면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선생님, 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편견의 잣대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걸릴 것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네, 그렇게 맞아요. 본다면 타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맞아요. 봐요. 타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의사잖아요. 정말 그냥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요, 먹물이나 염료가 이 이물질이에요. 그 이물질을 억지로 넣는 네네, 거. 이물질 넣는 거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마크로파지라는 게 이렇게 몸에서 쫙 나서 그걸 먹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이제 몸에서 먹물을 먹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림프노드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있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 그렇죠, 림프에서 그렇죠. 나타난다는 림프노드 말씀이시죠. 있어요. 그래서 타투를 하겠다고 하는 애들한테는 선생님은 편견은 없어. 그러나 첫째 이물질은 이물질이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다만 네가 뭐 굳이 하겠다면 깨끗한 데서 제대로 돼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니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위생이나 이런 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지우고 싶을 때도 있어. 맞아요. 그 정확하게 우정 얘기해줘요. 타투, 막 커플 타투 아, 네, 절대 그래서 안 네, 해요. 안 돼. 네, 이름 새긴다. 얼굴 새기고. 아니면 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았지만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쵸, 당연히. 아니 우리가 보면요, 예전에 이제 그 배우들 사진을 보면 어떤 시대는 정말 입술을 거의 시꺼먼 거 같은 걸 칠해놓은 맞아요. 시기도 있고 맞아. 눈썹 그리는 것도 갈매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 게 맞아요. 인간인데 그런 날도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보통 아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온대. 아 그래, 그럼 평생 하는 거. 간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울 때는 비용은 1000배, 아픔도. 아픔은 100배. 어.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는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에도 그래.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대신 깨끗한 데서 잘 네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순전히 의학적인 관점입니다. 진짜 몰랐어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토기님의 사연까지 또 만나봤습니다. 우리 안무가 배윤정 씨와 함께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대화하고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네, 파이트 할 필요 찾았어요. 없고 네. 그냥 커피숍에서 우리끼리 만나서 수다 떠는 그런 분위기여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확실히 또 이렇게 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박정아 씨 뭐 바쁘시거나 바쁘실 때는 저를 불러주셔도 제가 대타로 네.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바쁘면 갈 데 있으면 가라. 자리를 꼭 한번 비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지 않나요?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워낙 윤정 씨를 제가 굉장히 제가 이분의 팬입니다. 그래서 그때 뵀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고, 네, 덕분입니다, 생기고 해서 너무 진짜.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무섭네요. 아유. 왜냐하면 멘트를 딱 던지고 저도 반응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저거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계속했다가는 막 끝나고서 저 새끼 누구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멘트를 포용하는 범위가 넓다라는 걸 네. 오늘 좀 깨달았습니다. 네, 재밌네요, 아주. 자, 좋아요 꾹! 댓글 쓱! 구독도 꾹꾹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